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과잉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 등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법을 찾아 북한과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일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발사체들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며 북한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key is to keep the door open for diplomacy. The president had a good meeting last month or so with President Kim Jong-un, 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to these, but we monitor them, we watch them closely, and we're cognizant of what's happening. 에스퍼 장관은 또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중인 미한 동맹 훈련을 향후 군사 훈련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일부 조정했으며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이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비태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 측에서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선 공동방위의 핵심이라며 이런 정보 공유가 계속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갈등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일본,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측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당면한 위협과 도전, 또 중국에 대해선 장기적이며 더 큰 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에스퍼 장관은 7일 도쿄에서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장관과 회담한 뒤 9일 한국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도 탄도미사일로 추정했고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 뒤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19 평양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시각은 6일 새벽 5시 24분과 36분으로 발사 위치는 황해남도 과일군으로 탐지됐다면서 비행거리는 450km, 정점 고도는 37km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3.6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앞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었지만 이번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9.19 합의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전날 정경두 국방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미사일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냐는 지적에는 관련 사안을 정경두 장관과 매일 협의한다면서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모두 밝힐 순 없지만 한국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성능 향상을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의 완전한 가동을 위한 일련의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탄도미사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상시 훈련을 진행해온 북한이 불평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던 독일 외교부는 6일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은 이런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독일 정부는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추가 조치 중단 요구와 3국 고위회담 주선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2일 일본과 한국의 교착 상태 타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일 갈등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또는 마쿠에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고위급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치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추가 조치를 삼가는 현상 동결 합의를 맺도록 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나서서 3국 간 고위급 회의를 주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문제 등 세 나라가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를 논의하며 신뢰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세 나라가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어 오래된 역사 문제를 다루고 추가 갈등 소지를 방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일본에 한일 경제의 탈동조화를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로 대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을 강제 징집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일본 정상을 초대해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셀레스트 에링턴 조지 워싱턴대 조교수와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조교수도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 해결을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중립적인 3국 중재를 통해 강제노동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8년간 북한을 다녀온 각국 방문객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5일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따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 상업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7개 나라가 전자여행 허가제 발급이 불가능하며 북한이 여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따라 3만 7천여 명이 무비자 미국 방문 제외에 해당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미국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